안녕 형들 반가워. 우리가 좋아하는 프로레슬링은 악한 자를 처단하는 선한 힘을 가진 레슬러가 이내고 승리한 짜릿함으로 팬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며 인기를 끌어왔었어. 그러기 위해선 주요 악역 레슬러를 뒤에서 조력하는 악원 선수들의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들이 한데 팀을 만들어 링의 암묵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성장을 도모했으니 우리는 이것을 특정한 집단, 전문용어로는 스테이블이라고 불렀어. 스테이블은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하며 영어 그대로는 마구간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불려지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개인적인 내피셜로는 1985년 릭플레어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포 호스맨이라는 팀에서 혹시나 유래된 것은 아닌가 싶었어. 형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트리플 H를 중심으로 엄청난 힘을 자랑했던 에볼루션이라는 스테이블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러를 장악하며 뜨거운 활약을 한 가운데 바티스타 같은 간판 스타를 탄생시키는 스토리의 끝판왕을 보여주며 지금도 팬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으니 이 스테이블이란 단체의 영향력과 역할은 실로 대단한 거야. 이번에 레슬매니아에서 우승한 아메리칸 나이트메어 코디 로즈 또한 로만 레인즈를 중심으로 한 더 블러드 라인이라는 스테이블에 대항하였고 끝내는 승리함으로 팬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며 레슬매니아 40주기를 멋지게 마무리를 하였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영향력을 재발휘하기도 전에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야 했던 비운의 스테이블 또한 존재했으니 그 안에 속해있던 레슬러들도 한동안 그 집단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어. 오늘은 이렇듯 팬들 앞에서 보란듯이 탄생을 하였지만 그 위상을 무색하게 하는 저조한 행보로 안타깝게 사라져야 했던 스테이블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거야. 형들은 스피릿 스쿼드란 스테이블을 알까? 어린 형님들이 현재 좋아하는 스트리트 프로피츠란 태그팀과 헷갈릴만한 이름으로 5명의 건장한 레슬러로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괴상한 팀이 하나 있었어. 때는 2006년 WWE의 산하단체 OVW에서 전도 유명했던 5명의 선수들을 모아 만들었던 스테이블. 마치 운동선수들을 방북해 하듯 하얀색 러닝 셔츠에 녹색 체육복 바지를 입고 때로 링으로 뛰쳐나와 레슬러들을 괴롭혔던 막무가내 집단이었는데 거기다 입장곡 또한 발랄한 서커스 음악에 맞추어 등장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어. 이들이 각기 지어진 닉네임도 조금 이상했는데 자신들의 외형과는 반대로 케니, 자니, 미치, 니키, 마이키라는 이름부터가 남자로서는 벌써 비호감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분위기에다 링 위에 올랐다 하면 오도방정을 떠는 행동으로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퍼포먼스를 더했으니 아주 팬들의 미움을 한 대 받기 위해 작정을 한 모습이었지. 특히나 이 형님들의 피니시 무브 또한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5명이 한 명의 레슬러의 사지를 잡고 마치 행가래를 치며 공중으로 번쩍 들었다가 밑으로 떨어뜨리는 모습이었는데 한 번쯤은 이 기술을 체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그들의 기술 또한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어. 2006년 로얄 럼블에 갑자기 등장하여 조나단 코치맨을 도와주는 역할로 첫 선을 보였고 그리고 이후 4월에는 빅쇼와 케인으로 이루어진 괴력의 태그팀을 인원수로 단번에 꺾어버리며 WWE 월드 태그팀 챔피언에 등극하는 영예까지 안았거든. 그러나 이렇게도 특이한 활동을 보이며 승승장구하던 친구들이 한 분을 만나며 떡락의 시기를 맞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WWE의 회장 빈스 맥마흔. 이때 빈스 회장과 쌍배역을 이루었던 트리플 H에 대항하기 위해 스프릿 스쿼드를 고용하며 자신을 조력하는 역할을 맡기므로 이 재미있고 요상한 스테이블의 활동이 본격화되었지. 그리고 5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대회에서 트리플 H가 이 5인방에게 기어코 밀리며 수세에 몰린 가운데 이때 션 마이클스가 당차게 등장하였으니 전설적인 스테이블 DX의 극적인 재결성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한 팀이기도 하였어. 2006년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 경기로 DX와 정면 대결이 이루어졌지만 수적인 우위를 무색하게 무참히 패하며 점점 쇠락의 길로 접어든 스피릿 스쿼드. 끝내는 240일 동안 보유했던 태그팀 챔피언 벨트마저 릭 플레어, 로디 파이퍼의 두 노장의 태그팀에 무너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이 일 이후 케니를 제외한 모든 멤버들이 방출이 되며 팀이 해체가 되는 안타까운 수순이 진행되고야 말았어.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던 케니마저도 끝내는 활동이 저조하며 방출이 되므로 스프릿 스쿼드의 명맥을 더 이상 이어받을 선수가 없었으니 팬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게 된 비운의 스테이블로 안타깝게 남게 되었어. 우리에겐 익히 3명박이라고 알려져 있는 스테이블로 3명의 레슬러들이 한데 뭉쳐 아주 재미있는 팀을 이루었는데 마치 락커들의 콘서트를 방불케 하듯 기타를 연주하는 특이한 퍼포먼스와 함께 링에 올랐던 스테이블.
쓰리맨 밴드. 그들의 퍼포먼스는 가뜩이나 재미없는 데다가 비싼 돈 주고 스타디움으로 들어온 팬들의 아까운 시간까지 빼앗는 느낌으로 갖은 야유와 함께 벌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지들끼리만 즐기는 이 요상한 행동은 정말 판맛이었어. 얼굴도 모두 준수한 데다가 체격도 190 언저리의 큰 키들로 평균 비주얼은 동시대의 어느 스테이블에도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아쉽게도 얼굴값도 못하는 행보가 계속되며 마치 고구마가 목에 걸리듯 답답하기 그지없었거든. 이 스테이블의 구성원들을 소개하자면 우선 리더로는 자버의 제왕 히스 슬레이터, 그리고 인도 출신의 선수 진더 마할, 마지막으로는 이때는 좀채 뜨지 못했던 미남 레슬러 드류 맥킨타이어. 이런 대단한 남자들을 모아 만든 스테이블을 무색하게 하듯 랜디 오턴, 쉐이머스 같은 이때의 스타들에게 갖은 잡지를 해주기 위해 링 위에 오르는 게 전부였고 2013년 4월에는 브록 레스너에게 잘못 걸려 1대3의 숫자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쳐맞는 등 나왔다 하면 빅맨들의 자버로 활동하는 모습으로 가뜩이나 능력도 없는데 링 위에서 까부대는 모습이 좀째 꼴보기 싫었어. 이들의 행보를 보다 못한 브록 레스너가 이 기스타성을 알아본 드류를 붙잡고 너는 왜 이런 각본을 수행하고 있느냐며 아쉬움을 토로했을 정도로 이때 3MB의 활동은 주위 동료들의 안구에 습기를 차게 만들기에 충분했지. 급기야는 3명이 이미지를 변신해도 될까 말까한 분위기에 2014년엔 혼스워거리 멤버로 들어오며 완전히 개그 스테이블로 전락을 하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는 듯 보였으나 그러나 그나마 이때 대적할 준수한 라이벌이 등장하며 팀으로서의 명맥을 간신히 이어갔거든. 2014년 익스트림 룰즈에선 엘토리토라는 팀과 맞붙었는데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한 경기력을 한꺼번에 터뜨려 버리듯 눈부신 3MB의 격전은 팬들의 눈을 의심케 할 정도로 최고의 명승부라는 단어가 전혀 아깝지 않았어. 그러나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12일 같이 활동하던 진더 마할과 드류 맥킨타이어의 방출이 결정되므로 히스 슬레이터만 잔류하게 되었지만 그도 1인 자버 역할을 도맡아 하며 기술적인 아쉬운 행보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 한창 코로나가 창궐하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던 2020년 무시무시한 두번을 쓰고 나와 닥치는 대로 레슬러를 공격하며 공포로 몰았던 스테이블이 하나 있었어. 바로 레트리뷰션이라는 집단이었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선역과 악역 레슬러들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등장하여 링 위로 온통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사라졌는데 이때 이 분위기가 나름 신선하고 괜찮았거든. 간만에 제대로 된 악역 스테이블이 등장했다는 반응으로 도대체 이들을 진두지휘하는 리더가 누구인지 모두들 궁금해하며 이들이 왜 어째서 이런 일을 꾸미는지 이때 당시 팬들에겐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어.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여성 레슬러들도 이 집단에 가세하며 몸집은 더욱 커졌는데 이때 더욱 흥미로운 스테이블로 거듭나며 프로 레슬링의 최대의 침체기였던 코로나 시국에 이때 팬들의 이목을 WWE의 링으로 더욱 집중시키는 데 성공을 하였어. 드디어 2022년 9월 완전히 밀봉된 가면을 벗고 이들은 얼굴을 조금씩 드러내게 되었는데 한국계 미아임 선수를 비롯하여 도미닉 다이자코빅, 디오메딘, 셰인손, 메르세데스 마르티네즈 등이 이 소속의 얼굴로 등장을 하며 더욱 의심을 증폭시켰으니 이들이 과연 누구의 진두지휘 아래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더욱 궁금해질 따름이었어. 2020년 10월 5일 MVP와의 격돌에서 더 허트 비즈니스에게 수세에 몰린 무스타파 알리. 그러나 갑자기 링 위에 정막이 흐르며 레트리뷰션의 출연으로 삽시간에 긴장된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고 이때 갑자기 표정이 돌변하며 이 집단에 명령을 내려버린 무스타파 알리. 이로써 이 모든 일을 계획한 자의 베일이 벗겨지며 레트리뷰션이라는 스테이블의 비밀이 만방에 알려지게 되므로 이 집단이 앞으로 어떻게 러우를 이끌어갈지 팬들은 더욱 기대하게 되었지. 그러나 이후 코로나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점점 팀원들의 규모가 작아지며 그 위상이 조금씩 떨어지더니 이때 쌍벽을 이루던 스테이블 더 허트 비즈니스와 맞붙으며 경기를 이어갔지만 매번 패하는 등 점차 힘을 쓰지 못하며 점점 위상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 레트리뷰션. 그리고 급기야는 내부 갈등까지 빚어지며 2021년 패스트레인에서 레트리뷰션의 멤버들이 리더격인 알리를 공격하며 팀의 해산될 위기에 놓였고 이후 티버와 메이스만 남아 태그팀으로서 연명을 하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대규모 방출이 이루어지므로 한때 막강했던 스테이블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야 말았어. 레트리뷰션이 활약할 당시가 2020년 딱 10년 전에 웨이드 바렛으로 추측이 되어 엄청난 활동을 보였던 스테이블 넥서스가 탄생한 시기였고
WWE 주최 측에서는 10주년 기념으로 이 스테이블을 재창단할 생각이었으나 그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레트리뷰션을 기획했다는 얘기가 있었어. 그리고 레트리뷰션의 처음 등장은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고 10년 전에 등장한 넥서스만큼이나 WWE의 중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팬들의 기대가 엄청났지만 안타깝게 코로나가 확산되는 비상시국에 WWE가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과 맞물리며 제대로 스토리에 사용되지 못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안타깝게 사라지고야 말았어. 스피릿 스쿼드의 멤버 전원은 OVW에서 꽤나 주목받던 인재들이었는데 아마도 이들이 좋은 팀으로 만나 그럴듯한 스토리에 참여했다면 인기 레슬러로 우투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이때 니키로 활동했던 한 레슬러는 돌프 지글러라는 걸출한 레슬러로 성장을 하며 WWE의 대돌보 같은 역할을 하므로 팬들은 이 선수를 볼 때마다 그때의 그 모습을 때론 추억하는지도 모르겠어. 2014년 3MB가 해체된 이후 히스 슬레이터는 원맨 밴드로 기믹을 이어가더니 2016년 라이너와 함께 초대 스맥다운 태그팀 챔피언에 오르는 기염을 도했고 진더마을은 같은 해에 WWE에 복귀를 하며 챔피언이 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어. 마지막 드류 맥킨타이어만 WWE에 복귀를 하면 3MB의 퍼즐이 모두 맞춰진다는 팬들의 기대가 물오른 가운데 드디어 2018년 드류마저 러로 배정을 받으며 3맨 밴드가 다시 한 곳에 모이는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어. 다시 3MB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레슬매니아 36에서 드류 맥킨타이어가 드디어 생애 첫 WWE 챔피언에 올랐고 3MB의 멤버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에서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우정을 확인시켜 주었어. 오늘은 이렇듯 점차 힘을 쓰지 못하며 WWE의 역사 속에 안타깝게 사라져야 했던 비운의 스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봤어. 우리가 그토록 프로레슬링을 좋아하며 몰입하는 이유가 모든 레슬러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레슬러로서의 꿈을 키워갔기 때문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 맞지 형님들? 다음에도 형들이 좋아하는 레슬링 이야기로 찾아올게. 그럼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